네, 안녕하세요. 저 힐스테이트 운정 입주자 대표의 노감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입주자 대표의 결과 공고에 대해서 방송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에 하나죠. 907동 뒤편이랑 923동에서 24동 사이에 있는 흡연구역을 이동을 요청을 했고요. 이거는 입주자분이 그 20명 모아서 안건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된 내용입니다. 일단 그 907동 뒤편이랑 923동에서 924동 사이는 일단 이 흡연 구역 자체가 907동 그 뒤편에 있는 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잔디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이제 입대위에서도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923동에서 24동 사이는 이게 동간거리가 조금 좁은 구역에 있어서 요거는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907동 뒤편 흡연 장소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새로 이동한 위치는 그 관리사무소 앞쪽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예전에 흡연 장소로 지정이 됐다가 다시 옮긴 쪽이어서 옮긴 거였는데 다시 그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거기는 그 주변에 뭐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923동과 24동 사이는 되게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의논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근처에 산책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제반 시설이 있고 또 그쪽에 그 제2자유로 쪽으로 나가는 문이 없어요. 원래 그쪽으로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좀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그 환풍구 있는 쪽에서 거기서 한 3m, 4m 정도 넘어서 거기로 새로 지정이 돼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또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명 중에 10명이 참석이 됐고 10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차 이사 차량 그 지상 통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게이트 1이랑 게이트 2가 있는데, 게이트 1로 입차해서 나갈 때는 게이트 2로 나가게 해달라라는 민원이에요. 근데 이게 게이트 1이랑 게이트 2가 약간은 이제 그 구성이 좀 달라서 그 한쪽으로 좀 틀기가 애매한 쪽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좀 많이 이용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좀 있었는데, 관련해서 게이트 2쪽에 저층 세대에서 이제 주로 게이트 2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매연이나 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요청하신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게이트 1로 입차해서 게이트 2로 출차하도록 해달라라고 민원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게 게이트 2쪽에 있는 그 이제 아파트 동 쪽으로 그 이사를 갈 경우에 요걸 이렇게 정해버리면 게이트 1로 입차해서 굉장히 진행거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쪽 방향 입차 한쪽 방향 출차보다는 양쪽으로 좀 분배를 해서 입차하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부결이 되긴 했는데 실제로는 좀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진행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1, 게이트 2 그 지상 통행 그 통제하는 볼라드를 좀 제거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이제 이게 2번 안건이랑 그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상 통제용 그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상으로 들어온 차가 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서 매연이 더 난다 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거기를 제거를 하면 좀 지상 출입으로 이렇게 모르는 차들이나 아니면은 무단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 커서 일단 요거는 부결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병렬주차구역 추첨기간을 6개월로 변경, 그리고 미신청칸은 상시신청이랑 배정을 하고 당첨자는 추첨, 그 다음에 칸배정 관리사무소 임의 배정 방법으로 승인을 해달라는 안건이었는데,
일단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면 이제 좀 업무적으로 좀 부담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안건이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은 이제 다 그냥 3개월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칸 배정은 이미 배정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칸 배정이 이제 예를 들어서 A칸이랑 B칸이 있을 때, 그 A칸이랑 B칸이 있을 때 A칸은 이제 또 다시 당첨이 되고 B칸은 새로 당첨이 됐을 때 A칸은 유지시켜주는, 그렇게 유지시켜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좀 사실은 좀 그런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다 다시 같이 랜덤하게 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안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관리 규정 변경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주차 스티커 훼손 때문에 이제 교환이 되면 그거를 1대1로 돼 있는데, 반납을 안 하면, 스티커 반납을 안 하면 3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나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스티커만 받아서 새로 이제 스티커를 다른 차에 부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차를 폐차하거나 차를 이제 중고로 팔았을 때, 그때 아차하고 놓치면 그 스티커를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매매계약서랑 폐차 증명서를 제시하면 그 스티커를 반납을 안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월 1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냈던 거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업체 선정을 하는 거는, 이게 일단 우리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됐을 때 그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는 게 현대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그 안전 관리를 해주는 그 업체에서 해줍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그 정기검사가 도래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제 견적서는 2개를 검토를 했는데, 이제 검토한 견적서는 여기서, 여기 지금 그 업체 이름이,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에서 192만 5천원, 그 다음에 이건 세부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 북부지회인데 192만 3천원이에요. 그 192만 5천원짜리는 기존에 저희가 준공할 때 당시에 현대에서 선택한 그 안전관리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 북부지회, 이름 엄청 기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새로 좀 찾은 데인데, 결국에 기존 업체 말고 새로운 업체에서 받아보자. 그래야 이제 기존의 현대에서 선택한 업체는 일단 한 번을 했고, 거기랑 이제 다른 거를 뭘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걸로 했고, 그리고 실제 그 업체가 한 2,000원 정도 더 저렴해요. 그래서 이건 뭐 견적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2,000원 더 저렴하고, 또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건물 급수 입상과 수돗물 수질검사 업체는, 이거는 일단은 저기 안건 철회했고요. 원래 준공검사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2년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안건을 올렸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5년이어서 안건 철회를 했습니다. 상반기 물탱크 청소업체 선정하는 거는 일단 연흥산업,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로 했고요. 이게 문제가 다른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찾아봤는데, 물탱크 청소 업체가 잘 못하는 곳 같은 경우는 좀 물난리가 많이 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물탱크 청소를 하더라도 이게 관이 두 개여서 하나를 멈추고 하나를 하고 그 물탱크가 두 개여서 하나를 청소를 하는 동안에 또 하나로 수급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뒤집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작동 문제, 그 다음에 그거를 작동을 원활하게 못할 경우에는 단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물이 넘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인터넷에서 동일한 결과가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흥산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18도 919동 평행 주차라인 시행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난번 회의 때 그 의결이 된 다음에 시행 하루 만에 다시 엎었죠. 그래서 그 안건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 요청을 의결 받아서 확정을 지은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뒤부터는 한 달 그 15일 이상 미등록 입차 차량에 대한 주차비 부과 결정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세부사항으로 소명하는 거, 그래서 소명이 확인되면 주차비 부과를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교사분들은 이제 사실 시립 어린이집이 저희가 있는데 그분들과 동일하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이야기가 이제 저희 몰랐으니까 이제 그거를 민원이랑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시립 어린이집이랑 동일하게 등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지금 10-1번 안건에 대한 내용인데, 가족 돌봄이나 뭐 등하원 뭐 이런 돌봄이 학습지 배달같이 이제 한 달에 15일 이상 들어와야 하는 차량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차량 등록증이나 가족환경증명서나 아니면 재직증명서, 이걸 다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서 방문 허가 차량으로 등록을 해서 출입하도록 하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증명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 주체에 임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미등록 15일 이상 미등록 차량은 등록할 때까지 블랙리스트를 걸고 해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 아파트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소명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을 하면 블랙리스트를 해제하기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요거를 1, 2, 3, 4번을 묶어서 이제 15일 이상 미등록 입차 차량에 대한 주차비 부과 결정 관련의 건으로 한 개의 안건으로 모두 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전화 녹취 기능 및 안내 멘트 추가 승인의 건은 일단 그 예전 대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데 전화를 하더라도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이제 통화 녹음이 된다라는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 자동으로 멘트가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하는데 멘트는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보관하는 거는 녹음해서 보관하는 비용은 이 구축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하지 않기로 했고 금액이 많이 드니까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이라. 그리고 이제 폭언이나 악성민원 통화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녹음을 할 거고요. 결국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폭언이나 뭐 그런 악성민원이 없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면 축소에 대한 입주민 동의 진행 및 파주시 행위 허가 신청의 건인데, 이건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었지만 저희가 이제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면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시행이 된 건데, 실제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면이 총 145면인데 그게 파주시 조례 2.5% 대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조례는 2.5%라서 총 91면인데 지금 현재는 145면이 돼 있어서 54면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걸 일반 주차 칸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대의 의결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주시에 행위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입대의 의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주민 동의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파주시 행위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그게 오케이 됐을 때 변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의결이 요번에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제 장애인 주차면을 91면으로 변경을 하기로 한다라고 의결이 되고, 입주민 동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파주시 행위허가 신청이 되면 추가로 저희 아파트의 주차면이 54면이 추가가 됩니다. 그거 플러스 이제 이중 주차면이 좀 더 변경이 될 거예요. 추가돼서 그렇게 해서 계속 주차에 대해서 좀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91면으로 축소가 되면 동별 배분은 전체 세대수 대비 동별 세대수 비례해서 배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는 한 많게는 7면까지 있는데 약 4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칸 표시가 이게 법정 요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그 시트지로 붙어져 있는데 그거를 변경된 내용을 시트지로 보완을 해서 추가로 붙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의뢰를 하는데 이게 한 85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 그런데 이게 이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트지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데이터가 없네요. 잠깐만요. 이게 시트지도 가격이 좀 있지만 요게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 이 표지판이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00개를 해서 견적서를 다 보고 그게 이제 99만원으로 됐습니다. 잠깐만요. 99만원이 아니지. 여기 있네요. 마하잉크에서 하기로 했고, 다른 데는 이제 99만원을 불렀는데 실사 출력에서, 근데 85만원 부른 업체로 했습니다. 이게 A랑 B가 있는데 유포지랑 킬즈랑 좀 견적이 달라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좋은 걸로 했어요.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서 그 입찰을 해야 되는 거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입찰을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909동 커뮤니티 센터 그 주변에 잔디광장에 저희가 이제 펜스가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요. 그게 잔디 보호를 위해서 박혀져 있는 건데 못 들어가게. 근데 그게 일반 나무로 이렇게 나무 기둥으로 돼 있고 그 쇠사슬이 연두색, 형광빛이 좀 나는 연두색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뽑을까도 이야기가 논의가 좀 됐었는데 그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특히나 그 909동 앞에 커뮤니티 센터 앞에 잔디광장 3개가 있잖아요. 큰 거 하나, 작은 거 2개가 있는데 911동까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오픈을 아예 영구적으로 할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또 오픈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뽑았다 꼈다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훼손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미관상으로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안건을 901동 대표님께서 좀 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날 회의 때 좀 극찬을 받은 안건이었는데, 둘레는 한 200m고요. 3.5m 간격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좀 사용을 하고 이 플라스틱 PVC 관을 박은 다음에 원목을 삽입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픈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만 뽑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게 200m 둘레 기준으로 파이프만 사면 되거든요. 그 파이프가 한 토탈 해갖고 한 5에서 6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요. 그거를 제작하는 거는 여기 관리소에서 다 제작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바람개비도 이렇게 꽂아서 좀 미관상으로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구로일동 대표님께서 이렇게 손수 다
제 머리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원목으로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이걸 빼다 꼈다 할 수 있게 여기에 원형 파이프를 먼저 심고요. 거기 위에 원목을 이제 꽂아서 여기 체인 거리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원래는 꽃이나 바람개비라고 했는데 여기 그 평화놀이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화놀이공원에 가면 거기 바람개비 언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아마 생각해보면 되게 근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다 대표님께서 손수 다 해 오셨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운영 손실분은 이제 지난달에도 의결이 된 부분이고 이건 매달 의결이 돼요. 그래서 575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잡수익을 사용해서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됐고요. 그거는 이제 가결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결이 안 되면 잡수익으로 지출이 되지 않고 그 입주자 전체 관리비 부과가 돼요. 그럼 관리비에 이제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잡수익으로 하나 관리비로 하나 사실은 똑같긴 똑같아요. 이제 다만 잡수익은 현재 관리비에는 안 나오는 거고 그 관리비 부과를 하면 잡수익이 이제 그만큼 아껴지기 때문에 내년에 리턴되는 금액이 좀 더 많이 리턴이 되겠죠.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작업, 낙엽, 제초, 부산물,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했거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낙엽 있잖아요. 우리 이제 뭐 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서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가을 겨울 해서 그 낙엽을 다 이제 긁어 모아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버리려 그러면 그냥 5톤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장, 그 대형 폐기물 수거장 쪽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하려면 아파트 돈으로 120만 원이 들어가요. 1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제 4월 달에 고사목 그 대체 식재할 때 고사목 이제 식재를 할 때 그 조경업체 쪽에 이야기를 해서 좀 이거를 좀 가져갈 수 있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좀 절감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2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조경업체랑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하자라고 해서 안건 철회가 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공유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안건 그 의결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공유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블랙리스트 프로그램 설치가 3월 20일에 됐고 그 다음에 미등록 차량 세대 비밀번호 호출이나 RF 원키 요거에 대한 수정한 게 이때 3월 10일 날 됐다라는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대표님들한테. 블랙리스트 제 시행에 대해서도 시행을 한다라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법 전단지 신고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건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법 전단지는 수거해서 사진을 찍어서 생활불편 앱에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전단지가 적어질 거예요. 기존 대비해서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차랑 상가 차량 주차 출입 관련의 건인데 이것도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건데 의결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스티커, 그러니까 아파트에 등록된 탑차에 대해서는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거기서는 일단 무단 주차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상가단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둥에 사슬 설치해서 비밀번호 채워서 허가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게 시설 보안을 아마 검토를 할 거예요. 그쪽에서. 거기는 저희 아파트 땅이 아니니까요.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탑차가 상가 주차장에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상가관리단의 업무 협조를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그때 이야기를 못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전 직원 개인 연차 소진을 했고요. 더 이상 이제 소진을 할 수 여차가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됐어요. 카페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휴관 업무랑 그다음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카페에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그 SM에서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 그 헬스장이고 그다음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레이닝 방법 같은 경우도 동영상이랑 카페에 이제 블로그 형식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했을 때 이제 그 타바타라고 하죠.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지금 여기는 예시로 든 거고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몇 가지 이제 동작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루에 2번, 낮이랑 저녁이랑 하루에 2번을 그 실시를 할 거예요. 물론 이건 무료고요. 헬스 트레이너 주관해서 입주민 2분 이상 원하실 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나중에 오픈할 때 다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키즈카페 한식 무료, 요거는 결정이 안 났어요. 그거는 다음에 오픈에 임박하면 뭐 다시 논의가 될 예정이고, 소극장 영화관 오픈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요렇게까지 돼 있어요. 지금 실제 아파트너 앱을 열어보시면 안녕하세요 제리해피님, 이 프로그램까지 연동은 돼요. 좌석 선택까지 연동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대비해서, 네, 어서오세요. 이때 대비해서 이제 영화관이 오픈이 되면 팝콘이나 나초 같은 신 메뉴도 이제 같이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사진 강좌도 할 거고요. 근데 사진 강좌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못 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로 강좌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유튜브나 이런데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강좌들이 많죠. 그죠? 근데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강좌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중에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강좌를 더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 주문할 때 쿠키 증정하는 거, 쿠키는 이제 요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른 걸로 더 고급스러운 걸로 바뀌었어요.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그 다음에 카페 신규 메뉴가 나와요. 흑당 버블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달고나 커피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직 들어온 건 아니고, 인터넷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핫하죠. 그래서 요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고 홍보를 할 예정인데, 사진은 제가 아마 찍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헬스 트레이너랑 골프 트레이너 이제 홍보물을 만들 건데요. 그거는 SM에서 이제 만들 건데, 어차피 또 촬영을 해야 되고, 촬영을 하려면 또 금액이 이제 드는데, 돌잔치나 이런 거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대략. 근데 그거보다 어차피 프로필 사진은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요건 또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요런 느낌으로 프로필 사진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커뮤니티 센터 다시 오픈을 하면 좀 많이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은 이제 제가 안건을 냈었는데, 일단 아직 좀 더 보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완을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안건 철회를 하고 다시 나중에 논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제 준비 관련 준비건인데, 일단 직장인 밴드를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했고, 그거를 이제 공연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무료 공연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입주민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 이런 건 없는데, 아마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밴드가 오려면은 이제 앰프라든지 아니면 믹서라든지 드럼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준비를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어차피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요 코로나19가 좀 줄어든 다음에 할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보면서 컴퓨터 한 잔 마시고 뭐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직장인 밴드가 한 공연 곡을 연주를 하는 게 한 많아야 한 3곡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연습할 시간도 필요하고 연습할 공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소극장을 연습실로 무료로 대여를 해주기로 했어요. 어차피 거기에 방음 시설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일단 공연은 일단 한 번을 먼저 공연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더 할지 말지는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서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생각일 뿐이니까 좀 많은 좀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 내가 나가서 연주하고 싶다 혹은 나가서 노래 한 곡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카페에서 그 채팅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 마음 같아서는 단지 내에 피아노 선생님들이 단지 내 피아노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차피 입주민 그 학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연주를 하시게 되면 제가 확실하게 PR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날 제가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개인 소장을 하실 수 있게도 준비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연을 하는 그 영상도 쭉 다 찍어서 요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못 오신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시 안내문 작성은 요거는 그냥 사실 의결은 아니고 요거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건데요. 관리실에 입주할 때 이제 저희 아파트에 대한 그 중간중간 바뀌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주차 2대째는 2만원이다 라든가 분리수거는 상시 배출이라다 라든가 지상에 차 통행하지 않는다 라든가 그런 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입주할 때 이제 우리 아파트가 2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 딱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국 때문에 이사를 아직은 안 들어오고 계신데 지금 그래도 이사가 한두 세대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쉽게 아파트에 다가올 수 있도록 안내문을 좀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31일 날 했던 회의 결과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회의가 2번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고가 나오면 그 공고를 지금처럼 좀 데이터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야외 방송이 수월해져요. 네, 오늘 방송은 되게 짧게 끝났죠. 오늘 내용은 이 입주자 대표의 결과 공고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끝났는데 혹시 그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그 음악제 준비할 때 필요한 앰프나 믹서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채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카페 채팅.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결국에 이제 믹서랑 앰프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실질적으로 방송 한 30분? 20분 정도 했죠.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방송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오늘 주말인데 좋은 주말 보내시고 그리고 신나는 주말, 따뜻한 주말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끝났어요, 이제.